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한 비석이 조용히 나라의 명운을 예고해왔다. 기록에 따르면 매번 격변의 전날 그 돌은 땀을 흘렸다. 그러나 지금 표충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침묵, 과연 평온의 신호인가? 혹은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더 거대한 경고인가? 밀양, 사명대사의 혼이 깃든 표충비는 국가적 변곡점마다 설명되지 않는 물기를 내뿜어왔다. 그 물방울은 단순한 결로도 자연현상도 아니었다. 1945년 해방, 6.625 전쟁,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이 비석은 매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징조를 보여줬다. 하지만 2025년 대선 전날 그 징조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묻는다. 이번엔 왜 땀이 없는가? 본 영상은 표충비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역사적, 예언적, 그리고 상징적으로 분석한다. 사명대사에 남겨진 언어들, 잊힌 예언의 조각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있는 결정적 분기점, 우리가 무시해온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친다. 첫 번째, 표충비의 땀, 국가적 격변과의 불길한 연결. 밀양 표충사 경내, 조선의 고승 사명대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 표충비. 그 돌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표충비는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 표면에 맺히는 물기를 통해 어떤 신호를 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땀이라 불렀다. 그 땀이 처음 주목받은 건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직전 비석이 물기를 머금고 있던 것이 당시 승려들 사이에서 목격되었다. 이후 1910년 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기 전 1945년 해방을 앞두고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표충비는 어김없이 젖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감지했지만 해석하지 못했던 징조였던가? 일각에선 결로현상이라 주장한다. 기온과 습도의 변화로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자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여러 기록과 충돌한다. 첫째, 땀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발생했다. 둘째, 그 양은 최대 5말, 약 90m에 이르렀다. 셋째, 특정 부위가 아니라 비석 전면 혹은 옆면까지 며칠씩 흘러내렸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2019년 11월 18일 비석은 약 1리터 이상의 땀을 흘렸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 그것은 곧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졌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수분 응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표충비의 땀은 언제나 변화가 아닌 위기의 전조였다. 그것은 누군가의 예언처럼 조용히 나타났고 누구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이했다. 사명대사는 생전에 죽은 뒤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혼이 깃든 비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땀, 그 물방울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말 없는 눈물, 그리고 국가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표충비는 말이 없다. 단 한 방울의 땀도 없다. 사람들은 안도한다. 이번엔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러나 묻는다. 정말 그럴까? 이 비석이 우리에게 전해온 건 항상 뭔가 이상한 낌새였다. 그리고 이번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이례적이다. 경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사명대사의 예언과 2025년 대선의 미스터리. 사명대사 유정,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조직해 나라를 구한 승려이자 외교 사절이었던 그는 승려인 동시에 예언자였다. 전해지는 문헌과 야사에 따르면 그는 조선의 멸망, 외세의 침입, 백성의 고통을 이미 수십 년 앞서 경고했다고 한다. 그 예언은 대부분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가 바뀌어도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 그 중 하나, 최근 학계와 민속학계에서 다시 조명받는 문구가 있다. 용마가 다시 뛴 후 300년 만에 동쪽에서 큰 빛이 일어나 세상을 구원하리라. 용마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해석은 이를 강력한 지도자 또는 격변의 기운을 타고난 인물로 본다. 또는 과거 조선의 멸망을 막지 못했던 미완의 기운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300년은 사명대사의 활동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흐른 시점, 물리적 시간보다 3번의 왕조가 지나간 뒤라는 주기적 상징일 수 있다. 그리고 동쪽의 큰 빛, 이는 단순한 지리적 방향이 아닌 국가의 새로운 중심 혹은 사상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2025년 대선 후보 중 누가 동쪽의 빛을 상징하는가? 출신지, 정치 성향 또는 역사적 상징성과 연결되는 인물은 있는가? 이상하게도 있다. 또 하나의 전언은 더욱 섬뜩하다. 검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해. 혼란 속에서 백성을 구할 영웅이 나타나리라. 그러나 그 길은 피와 눈물로 얼룩지리라. 2024년은 갑진년, 음력 간지상 청룡의 해이며 흑룡으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의 혼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외부 압력까지 그 모든 요소가 지금 이 시기를 설명한다. 백성을 구할 영웅은 누구인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 이는 단순한 당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당선 이후의 고난 혹은 국가가 겪게 될 또 다른 격변을 말하고 있다. 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갈릴 때 죽은 줄 알았던 오래된 우물에서 푸른 이끼가 다시 솟아나리니 이는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경고이니라. 이 문장은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이다. 오래된 우물은 잊혀진 가치 혹은 과거에 실패했던 정치 체제, 역사 속 인물의 귀환을 의미할 수 있다. 푸른 이끼는 새로운 생명력, 회복, 그리고 동시에 경고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부활 혹은 과거 정권과의 연속성을 가진 인물의 등장을 주목한다. 정치적 복귀, 계보의 재편, 그리고 국민의 선택 앞에 놓인 전환점. 이 예언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사명대사의 예언은 난해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역사와 현실과 맞물리는 상징은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문장의 끝자락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표충비는 침묵했지만 예언은 지금 우리 현시의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는 오늘 한 비석의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를 추적해왔다. 표충비는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경고는 반드시 소리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놓치곤 한다. 과거에는 흘렀다. 지금은 멈췄다. 멈춤은 안정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준비된 변화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작일 수도 있다. 2025년 6월 4일, 단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는가 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정치라는 이름의 전쟁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인물은 빛인가, 이끼인가, 혹은 또 다른 혼란의 문인가. 표충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다. 400년 전과 다름없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수문의 시간, 그 조용한 비석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외면해온 징조를 해석하는 훈련이자 다가올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명대사의 예언은 이번 대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또 하나의 단서를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언이 현실되었던 순간들, 그 신뢰들을 파헤칩니다.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